그 내가 보니까 조급하게 느낀 거는 다 똑같네 처음에. 나는 친구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멘붕 상태. 아, 나에게 왜 이런 벌을 주십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 받기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같이 가가지고, 나에게 왜 이런 벌을 주십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죄 없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따지고 그랬어. 그때 처음에 그 요양병원 알게 된 계기도. 요양병원을 알게 된 거는 퇴원해서 집에 갔는데,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하루 먹었어요. 하루 먹었는데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나니까 이게 영양이 부실하다. 그 나름대로 이제 영양 뭐 신경 써서 하는 것도 있고, 영양도 부실하다 이렇게 느끼고, 영양도 부실하다는 게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와이프가 굉장한 예민해지고 신경 쓰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바쁘게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민폐를 끼친 것 같다. 나 혼자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면 되는데 주위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많은 좀 불편함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인터넷으로 있을 만한 곳을 찾았는데, 아주 산속에 있는 요양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1년 동안 몸 관리를 철저하게 했죠. 그 전자공학 쪽에 연구하고 학생 가르치다가 이제 1년 동안 산속에서 이 공부한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이제 노하우를 조금. 내가 사실은 이게 공학 박사인데, 공학 박사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학을 공부했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뜻이 있어서. 근데 그때 공부한 부동산학이나 사회복지학이나 이게 공부할 때는 좀 그렇게 심도 있게 공부 안 했는데, 이게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좀 열심히 공부해보자 하고 인터넷을 찾았고, 또 자료 논문들도 찾으면서 많은 공부를 했죠. 우리 신체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 신체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각기 장기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러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어떻게 신체에서 반응하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갈까? 이런 공부를 많이 했죠. 일반 의사보다 더 많이 했을걸요? 우리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죠. 예, 우리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신체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항암이라는 거는 절대 해서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항암은 정말로 안 하기를 잘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는데, 항암은 정말로 자기가 위급한 사항이 아니라면은 항암을 좀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견딜 수 있으면은 항암 안 하는 게 좋다. 왜 그럴까? 항암이라는 것은 독극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항암 독극물을 조금만 오바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사람이 직사해요. 그 정도의 독한 항암이기 때문에 양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양이 조금 오버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할 정도의 독극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 독극물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생생한 또 잘 있는 건강한 모든 장기들, 세포들 다
박살내겠지.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충격을 받은 장기나 세포들은 재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재생하는 기간 동안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지. 기다리는 그 사이에 내 몸은 다 망가지고 다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암은 정말로 잘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전혀 항암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적절하게 항암도 의사한테 적절하게 치료도 받으면서 플러스 내가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토콜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거지. 남이 하는 프로토콜 그대로 따라간다면은 물론 이제 따라가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모든 뭐 신체 구조 DNA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DNA가 여기 나왔으니 우리가 망가진 거는 염색제 25번에 염기서열 6번이 이상이 염기서열 6번에 가면은 염기서열이 32개 쌍으로 64개 염기 배열이 있습니다. 그 염기 배열의 짝이 잘못 이어져서 우리가 발생한 지금 얘기하는 종양, 암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DNA 조작을 못하게 윤리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법으로. 그게 그거예요. 염기서열의 32개 쌍에 64개 염기 배열을 인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모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천재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애들은 전부 운동선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운동선수의 천재들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DNA 조작, 유전자 검사는 할 수 있는데 조작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지. 거기에 우리가 그 염기 서열이 짝이 잘못 지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AFO가 짝이 이어야 되는데 AC가 짝이 이어지면은 이제 그 부분이 췌장이다. 유방은 BF하고 돼야 되는데 뭐 BE하고 돼 있다. 그러면 그건 유방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취약하다는 거지. 이미 태어날 때 그 염기 서열이 잘못 짝 지어져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주 취약한 부분으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정상적인 염기 서열에 다 정확한 짝으로 있으면은 그 건강한 상태고, 이제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 이제 염기 서열의 짝을 잘못 이어지면은 그 장기가 약하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간이 좋다, 아니면 위가 나쁘다, 약하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그 염기 서열 때문에 그런 거라. 내 머리에 쥐가 나고 있어. 쉽게 비유로 좀 잘 설명해 주세요. 항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항암 쪽에 관련한 그 약물, 그 말한 대로 독극물이기 때문에 이 독극물을 주입하면 이 암세포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 가만히 있지. 내가 그냥 않지. 무조건 맞아 그냥 깨 죽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 때리면 반사가 일어나듯이 그 암세포도 이제 살 길을 찾을 거라고. 근데 암세포가 얼마나 독하냐면은 정말로 악종 중에 악종이 암세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여기 어떤 도시에 우리 아군이 군인이 10,000명이서 이 지역을 이제 방어하고 지키고 있는데 적군이 1,000명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1,000명을 찾아서 하나하나 죽이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 1,000명을 죽이기 위해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폭탄을 던지고
그 도시에다 폭탄 던지고 뭐 핵폭탄 던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다 초토화되는 거지. 그 우리 군인 10,000명 다 죽는 거고 암세포 1,000명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악랄한 암세포 1,000명 중에 2-3명은 또 살아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 2-3명한테 싸울 군인이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암세포가 득세를 하는 거야. 득세를 해서 계속 번식하고 계속 번식해서 우리 몸의 구조를 다 망가뜨리는 거야. 근데 그 적군을 대항할 수 있는 군인을 우리가 양성하고 태어나게 해서 양성하고 하는 기간이 벌써 20년이 지나야 되는데 20년 동안 이 암세포들이 가만히 있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 폭탄 던지고 핵폭탄 던져서 초토화를 시키면은 우리 몸은 이미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2명은 적군이 2명 살았잖아. 그 2명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뭐 이제 항암제 B라는 항암제를 집어넣으면 이 B라는 항암제가 들어오면은 이 적군의 암세포들은 아 저게 뭐지 하다가 그냥 넉나가 있을 때 70%는 죽는 거예요. 그 30%는 또 살아가지고 또 이제 그 다음 다시 또 이제 2차로 비항암제를 또 투입을 하면은 얘들은 이미 알아. 저거 들어오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죽네? 하고 자기가 단백질로 자기 몸을 세포를 싹 쏴버리기 때문에 B라는 항암제가 들어오면은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라는 항암제를 또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지 또 하면서 또 한 70% 죽어나가. 그 한 30% 또 살아. 2차로 또 C라는 항암제를 넣으면 또 우리 죽이러 왔네 하고 또 세포들이 단백질로 탁 싸고 있으면은 약이 안 드는 내성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또 C, D, E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암세포는 죽지 않고 20% 남았던 거 또 분열하고 세포 분열하니까 또 100으로 또 오겠지.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니까 몸대로 망가지고 죽기도 하고. 암세포는 다 죽지 않고. 그런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 암세포에 항암제를 다 투입하면 항암제에 잘 드는 암은 죽게 되는 거지. 근데 내성 있는 암세포는 안 죽게 되는데 그렇죠. 이 내성 있는 암세포가 안 죽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기존에는 A라는 항암제에 내성이 있는 놈하고 잘 드는 놈하고 같이 살 때는 먹을 게 없었는데 내성이 없는 놈이 죽어버리니까 이 모든 영양분을 독식을 하는 거야. 이 강한 놈이 더 강해지는 거지. 독식을 해서. 더 악랄해지는 그래서 더 악랄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항암제는 암세포를 고도의 정예 암세포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야. 그런 꼴이 되는 거지. 탈락시키고 더 강한 놈.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약물이 한 4가지밖에 없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쓰고 쓸 게 없으면 자연 치료하라 그랬는데 요즘은 신약이라 그러면서 한 10개가 생기니까 하나 해갖고 안 들으면 두 번째, 3차, 4차, 5차, 10차까지 딱 가다 보면 그때 10차까지 가도 남아있으면 이제 그 중간에 사람이 죽어. 그렇지. 내 몸이 다 망가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신약이 나오고 막 연구가 되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지. 이제 A라는 이제 항암제를 투입해서 그 70% 죽였어. 그 다음에 2차로 A 항암제를 투입해서 얘들이 알고 단백질을 확 쏴버려. 그러니까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성이 생겼다 이 말이지. B라는 거를 넣고 이런 과정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신약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얘들이 세포들이 단백질을 확 쏴고 있으니까 일단 항암제가 아닌 그 물질을 투입을 해서 그 세포막을 싸고 있는 단백질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바로 이 항암제를 투입을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이게 단백질 싸고 있는 세포들이 벗어졌으니까 치명타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지금 현재 효과는 많이 올라가 있고 좋아지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뭐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암제는 독극물이다. 그래서 진짜로 내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면은 항암을 해가면서 병행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 바닥에서 이 암 시장이 우리 상식하고 상관없이 따로 노는 시장이더라고.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장약이다 그러면 심장을 낫게 하는 게 심장약인데, 예를 들어서 심장약이 요 심장은 낫게 하지만 다른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심장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약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감기 치료인데 이 감기는 A형 뭐 바이러스에 대한 감기약인데, 요 감기약을 먹으면 B형 감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감기약이라면 이거는 감기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될 수 없는 거지. 근데 암 쪽에는 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새로운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약이 돼. 방사능 치료하면서 문구에 이 방사능 치료를 받으면 새로운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치료를 해. 그럼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치료를 하는 게 암을 발생시킨다고 하는 말을 문구를 적어놓고는 치료를 한다면 이거 사기지. 근데 이제 모든 그 약을 개발할 때는 이제 1차, 2차, 3차 반응 검사를 하는데 임상 실험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1차에서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피부병이다 그러면 이런 피부병이 이게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는 얼마나 부작용이 있느냐, 그게 2차. 3차는 뭐냐면은 3차는 이 약의 효능이 얼마나 높이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 약으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하는 게 3상이에요. 3상. 그러니까 이 약의 효능과 다른 장기나 다른 부분에 영향이 아주 미흡하게 나타난다고 증명이 돼야 이게 3상 통과하는데, 만약에 이 약의 자기 원래의 목적대로 그 부분을 효과는 뭐 90%다. 근데 다른 용도, 다른 현상이 50%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3상을 통과할 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암세포는 암약은 그게 아니잖아. 근데 이제 암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독극물이기 때문에 독극물이 이쪽으로 튀면은 다른 부분에 영향을 많이. 예를 들어서 방사선을 계속 쏴봐. 그러면 뭐가 되겠어? 괴사가 되지. 괴사가 되면은 피부가 다 괴사돼 버리니까 괴사된 부분이 그냥 방치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또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양의학에서는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도 암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양약으로는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 방법이 없다. 근데 그렇게 봐야 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계속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설까요? 그거는 돈 때문에? 월급쟁이가 오너가 이번 달 매출 얼마 올려라, 얼마 올려라 하는데, 월급쟁이가 그러면 매출 안 올리고 돈 받아가기는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어떻게 표준치를 계속 강요를 하면서 매출도 올려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들도 알면서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지. 근데 나는 의사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말고. 나쁘다고는 안 하는데, 내가 이 사실을 알고 그 대학병원의 암센터 건물을 보는 순간
저건 정말 암 환자들의 피와 눈물에 의해서 세워진 건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병원은 암 환자가 먹여 살린다고 운영비니 뭐니 암 환자가 다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그 병원에 암 환자가 없다 그러면 적자지 적자. 병원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논할 필요는 없고, 그건 시장 원리에 맡기고, 우리는 단순하게 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거에 우리는 초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연구해야 되는 거지. 나는 또 한 가지. 나는 요번에 느낀 게, 나한테 이렇게 자기가 방사선 치료를 받은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방사선 치료를 이제 받으면 마이크로 어떻게 하시오. 사람 한 명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렇지. 마이크로만 지시하면 요 문을 통과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마지막에 치료를 다 끝나고 나면 8시간 동안 사람을 만나지 마라. 그리고 자녀들은 3일 동안 만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병원에 알지도 못하는 뒷문으로 나가는 통로를 가르쳐주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암 환자는 방사선을 지금 계속 방출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택시를 탈 거 아니에요. 집에 어떻게 가? 전철을 탈 거 아니에요. 그 방사선은 그 옆에 임산부가 옆에 앉았으면 경화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분이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일단은 사람이 없는 한적한 호숫가나 이런 데 가서 8시간 동안 버티는 거예요. 바람 부는 데서. 그럼 인생이 얼마나 또 처량하고, 눈물이 그냥 쭉 흘러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 세상에 아무도 내 곁에는 있을 수도 없고, 지금.